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금지 모두 40개국입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36곳이고 대구와 청도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는 일본과 필리핀, 몰디브 등 모두 4개 나라.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 TV 나레이터 이카루세스입니다. 요즘 중국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뒤숭숭합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큰 위기를 겪고 있고 온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국제적 위상도 크게 손상받고 있습니다. 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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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사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을 크게 뒤흔들었던 위기의 사건 사고 10가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선정한 10대 큰 사건 사고니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입니다. 1970년 4월 8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와우 시민 아파트 15동 건물 전체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를 준공한 지 겨우 4개월 만에 일어났으며 조사 결과 명백한 부실 시공이었으며 영상을 보다시피 아무런 기반 시설이나 기초공사 없이 그냥 맨 언덕에 맨 콘크리트 부어서 대충 지은 아파트입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부실 시공의 민낯을 보여준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제9위 1위역 열차 폭발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1977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1위역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 열차에는 다이너마이트 상자 914개가 실려 있었고 호송은 신무일씨가 음주 후 만취가 되어 화약을 가득 실은 열차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촛불이 화약에 옮겨붙어 1위역 전체가 날아가는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는 59명, 중상자는 185명이 발생되었고 경상자 1158명이었고 주변 지역은 마치 폭격을 당한 듯 초토화되었습니다. 제8위 대형각 호텔 화재 사고입니다. 다니엘 호텔 화재 사건으로는 가장 큰 사건인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은 1971년 12월 25일 일어났습니다. 애당초 화재는 1층에 있는 호텔 커피숍의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시작되었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낙후된 소방차들의 성능과 이런 대형 화재를 겪어보지 않았던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 부족과 군 부대까지 동원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만 163명이었고 부상자는 63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세계 최대 호텔 화재 사건으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제7위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입니다.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은 1993년 10월 10일 인수도 부근 해상에서 뱃머리를 돌리던 서해 페리오가 도중에 파도를 맞고 곧바로 전복되고 침몰된 사건입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무리한 운행, 과도한 승객 등 복합적 요소로 나쁜 날씨에 구조조차도 용이하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최고의 재난 중 하나인 세월호 사건을
예고편으로 본 듯한 느낌입니다. 이 사고로 290여 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나 경상자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겪으면서도 선원들의 안전 불감증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제6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2017년 12월 21일에 일어났으며 주상 복합 상가인 제천 스포츠센터 1층에서 시작된 불이 2층 여성 사우나, 3층, 4층, 5층으로 마구 번지면서 일어난 대참사입니다. 여기에는 안전불감증, 현장 지휘 부재, 화재 진압 위협 등등의 복합적 요소가 첨가되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사상을 낸 사건입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난 2층 여성 사우나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아니라 연기로 인한 질식사로 20여 명의 여성들이 사망하였는데, 화재가 난 사실을 인지한 여성 직원분이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고 도망치고 문이 잠기고 저는 여성들이라 유리창도 깰 수 없어 대부분이 문 앞에서 질식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또 29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현장 지휘 부재를 야기한 소방 공무원 4명도 전부 중징계 당했습니다. 와우. 제5위 칼기 폭발 테러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테러 사건으로 북한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한 대국민 테러입니다. 이 사건은 북한 공작원 김현희 등이 시한폭탄으로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대한항공 858기가 폭파된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 대남 공작원 김현희는 비행기 안에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정작 본인은 아랍 지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11월 29일 14시 5분경 공중 폭파되어 결국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88 서울올림픽 방해를 목적으로 기획했으며 테러범 김현희는 체포 당시 엄독을 시도했으나 불발했고 그 이후 자백으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4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입니다. 이 사건은 2003년 2월 18일 대구시 중구 중앙로역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최악의 지하철 화재 사건입니다. 애초 이 화재 사건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지체장애인이 휘발유를 가지고 지하철 내부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허나 처음 작은 화재는 충분히 진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사의 미흡한 대처로 더욱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애꿎은 시민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건 후 많은 보도자료에서 사망자들이 사망 시 전화통화와 문자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눈물을 짜내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사건 후 대한민국의 모든 지하철에서 방범활동과 안전구축이 좀 더 체계화되는 성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제3위 세월호 침몰 사고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고를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만 모든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할 수 있고,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일어났으며 제주로 향하던 인천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 사고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는 급격한 선박 해전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에도 너무나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저 단순한 선박 침몰이 될 수도 있었지만 엉뚱한 교신, 선장 선원들의 이상하리 많지 무책임과 무능한 대처, 마치 일부러 일으키려고 했던 것 같은 정부의 무능한 대처, 내가 없는 듯한 해경의 소극적 대처 등등의 이유로 인명피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커졌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단원고 학생 324명이 탑승하여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세월호의 수색 작업은 2014년 11월 11일 종료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세월호 사망자는 295명이며 그 외 실종자와 부상자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선박들의 침몰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진짜 악마가 있어서 잘 나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한 번씩 잡아채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2위 성수대교 붕괴 사고입니다. 어이없는 대한민국 건축물 붕괴 사고 1, 2위를 다투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1994년 10월 21일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날 아침 성수동과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가 48m 아래 한강으로 추락하는 붕괴 사고입니다. 이 다리는 동아건설이 지은 것으로 건설사의 부실시공, 부실감사, 정경유착 등의 합작으로 일으킨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성수대교로 출근하던 시민 49명이 한강으로 추락하고 그중 32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16번 버스에 타고 있던 무학 여고생 9명이 한꺼번에 숨졌다는 보도는 모든 국민들을 안타까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인재입니다. 인재.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제1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한순간에 붕괴된 사고입니다. 애초에 아파트 근린시설로 허가난 건물을 뇌물과 청탁, 공무원들의 비리로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되고 그것도 모자라 옥상층을 설계 변경하여 무리한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건물이 끝내 붕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고로 502명이 사망하고 90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6명은 끝내 시체조차 발견하지 못해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그 전부터 경영진들은 건물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업에 눈이 멀어 종업원과 고객들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먼저 대표하는 파렴치한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500명이 넘는 대참사를 겪었으면서도 대표와 경영진들은 겨우 몇 년형의 징역형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낸 사건 사고들은 많았지만 대략이나마 크게 알려진 사고들만 모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중국발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생활과 경제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허나 지나치게 겁을 먹지는 마십시오. 역대 아무리 강력한 사건이나 전염병이 번져도 인류가 극복할 수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이며 피해가 문제일 뿐이지 대한민국 국민은 고난 앞에서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무능하고 얼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위기나 국난 앞에서도 엄청난 단결력과 노력으로 똘똘 뭉쳐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바이러스라고 해도 강력한 정신력과 엄정한 노력으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거절당하고 있지만 가장 고통스럽고 위기일 때 누가 친구이고 누가 원수인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난 후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물스물 벌레같이 다시 기어들어오는 자들은 단호히 쳐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나라의 해로운 이들은 모두 쫓아내고 정말 친구 같은 친구 사귀고 정말 어깨동무할 수 있는 동지 같은 동지들과는 우호를 정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중국발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오늘 3월 7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고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한참 문제거리인 신천지처럼 사이비 종교 10가지를 알아보는 영상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이카루세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